두 번째 인물은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뛰어넘고. 구구적인 이런 네.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대통령. 뛰어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이준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하면 사실 처음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신당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맞아요. 없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참패. 큰 차이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마음먹었을까?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당에서 그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네. 근데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배지를 달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자신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행보나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네. 방송에 나와서 그냥 평론하는 것만으로 또 4년, 5년을 지내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지를 달아야죠. 네. 국회 내 현실적인 세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죠. 독자적인 정치를 해보고 싶은 이유, 본인이 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3신당으로 대표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영남과 호남이라는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이러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는 양극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신당이 중간지대로서 국회의 본연의 기능, 정치의 본질, 대화 타협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꼭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어서 세력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결국 이제 대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꾸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 장면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힙합 용어로 이제 OGYG 이런 말을 쓰거든요. OGYG. 올드 갱스터, 영 갱스터에서 이제 그 오래된 그룹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오리지널 갱스터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건 OG와 YG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은 제3당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주장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준석 대표의 양당제를 없애는 방식의 제3당이 아니다. 중도를 아니죠. 견인할 수 있는 제3정당. 지금 현재 이제 YG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네. 예, 오지 오리지널 국민의힘으로 돌리려는 아하. 윤석열만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해외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을 특히 민주당이나 민주계열의 정치인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제3신당의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금태섭 의원은 제3당 한다고 하지만 지난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편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랬죠.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요. 양현자 의원 최근에 호남이긴 하지만 반도체 특위 포함해서 어떻게든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원래 국민의힘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합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군들을 끌고 들어가서 좀 더 합리적인 국민의힘을 만들자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까지는 안 쳐드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제3지대의 어떤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세력을 뭐 주저앉히고 가운데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 오리지널 국민의힘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런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3신당에 대한 시도는 뭐 별개 문제지만 짧게 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2차 대선전으로 비화가 이미 되고 있어서 네. 제3신당의 공간은 굉장히 좁아졌죠. 아, 그래요. 이미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준석 좁아졌으면 좋겠다. 바람. 아니 바람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또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뭐 비겁하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직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죄송한데 제3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난 것 같은데? 난가? 난가병. 예. 자, 지금 네. 다 나를 중심으로 제3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뭉치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나지. 이거 하다가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대권 주자가
제3신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가 잡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3신당 하시는 분들 제가 방송에서 이래저래도 뵙는데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더라고요. 이게 합쳐질까? 전 것도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준석 신당을 중심으로 합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있죠. 있는데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은 같이 토크쇼 했는데 두 분이 같은 신당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아, 두 분이 친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게 볼 수가 오, 없는 그렇구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가볼게요. 환자. 2023년도에 사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주변에 환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부산 토크 콘서트에 왔을 때 환자가 여기 있지 않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사실상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환자 논란 그 이후에 환자 논란이 누가 환자야 뭐 약간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환자 논란에서 환자는 진짜 누군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환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벌어졌던 일이 뭐예요? 야, 윤핵관 장제원 너 물러나. 네. 야, 지금 당이 여러 가지 뭐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거 김기현 너 때문이잖아. 너 그만둬. 장제원, 김기현 그만뒀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그만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줄어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보수 우파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문제는 용산이고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환자라는 것은 보수 우파가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졌을까? 그 원인은 누구냐?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식, 당에 개입하려는 모습,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만들고 또 김기현 쫓아내고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헌정사상 이런 일이 정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집권여당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오면은 네. 그 1년 7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7번이 바뀌어요. 아. 7명이에요. 아우, 이준석, 네. 뭐 권성동, 네. 주호영, 네. 정진석, 네. 김기현, 네. 윤재호, 그 다음에 한동훈이야. 아, 그러네요. 진짜. 7명이야. 네. 어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통령의 강한 당무 개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네. 대통령이 내년 공천을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당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근본 원인과 병은 그 환자는 윤석열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표현 안 씁니다. 네. 자, 환자 논란에서 환자는 누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네. 지금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이준석 대표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받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네. 자, 환자 논란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자, 이준석과 윤석열이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처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건방지게 굴어서 이준석 대표가 없는 틈을 타서 기습 입당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 전부터 아니에요? 그 전부터였겠죠. 예. 뿌리가 굉장히 깊군요.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외화에서 본 것은 그 순간이었고, 야, 저 둘은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어떤 이 상명하복의 꼰대 마인드 구조에서 이준석이라는 아이와 한 테이블에서 대화한다는 자체가 네. 가져오는 모욕감. 그런 점에서는 여의도에서 꾸벅하고 절한 장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순간을 꼽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네. 어느 순간인가 여의도의 그 자세로 돌아가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하튼 기본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하나의 성인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가 뭘 한다고 이런 건데 이준석은 10년 넘게 비대위원 포함해서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날선 상황을 견뎌왔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본인은 수사의 벌판에선 뛰었을지 모르겠지만 링이 다른 곳이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능력과 관록
이런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과거네요. 기습 입당부터가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저는 입당하기 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네. 누군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한번 녹취록 터졌을 때도 네. 막 이준석이가 뭐 3개월짜리 그냥 당대표 맞아요. 3개월짜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면 네. 서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적대감을 현직 당대표인데 그 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선 후보가 그 당대표를 쫓아내버리겠대. 한 네.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그런 적대감이 생겼을까? 네. 아, 이봉규 씨가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때 뭐 보수 우파 쪽 유튜버들이 네. 그냥 아,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많이 계속 보셨구나. 씹었죠. 네. 그러니까 그건지 네. 아니면 당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좀 아니면 이봉규 네, 유튜브를 본 다른 정치인이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와서 틀어졌는데 이게 다시 봉합될 가능성이 안 돼.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 네. 불가능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것의 10배 정도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얘기도 우리 멤버십 서비스에서만 제가 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언제 그 특집 방송 정황적인 한번 해야 증거에 되겠네요.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보수 유튜버들 하는 것을 많이 봐서 네. 그렇게 그냥 강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부부가 정말 이준석 대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 부부가 같이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혹시? 전 믿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저도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정보는 없지만 네.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봉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없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보세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아까 전에 여의도의 인사가 자꾸 떠올라서 네.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그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전달해 줬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담담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건가요? 뭐 알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런데 그다음부터 워딩이 점점 세지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싸가지. 싸가지? 네. 예전에 장 소장님이 이준석 무슨 여기서 싸가지 없다. 그랬잖아. 여기서 네. 얘기한 2년 게 전에.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거기 펜코에서 막 장성철 네가 싸가지 없다 그냥 완전히. 그렇구나. 근데 이 싸가지 논란이 참 많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과 이제 옆방에서 밥 먹다가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하세요 뭐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완 혁신위원장한테 영어로 미스터 린튼이라고 지칭하면서 좀 했던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 또 최근에는 그 김기현 대표 사퇴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김기현 대표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마디 안 한 사람들 좀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키워드 중에 싸가지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싸가지가 없었으면 싸가지가 없었으면 싸가지 현재의 논란이 없었으면 현재 현재 이준석이 이준석이 과연 있을 수 있었겠냐? 있겠냐? 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이준석의 싸가지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불쾌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런데 방금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두려움 없음이 지금의 이준석을 만든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예, 싸가지 있고 그냥 평범한 이준석보다는 싸가지 없고 지금 같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네. 더 이준석다운 것 같아요. 더 이준석답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 저도 자주 보는데 네. 한 번도 인사를 안 하긴 안 해요. 아직까지도. 예, 근데 이러잖아. 하여튼 뭐 이러든 저러든 인사는 안 하는데 또 앉아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대화는 나누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네. 예. 뭐 굳이 거기서 꼭 인사를 받아야 되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야, 참 특이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의 싸가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싸가지론에 대해서 제일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제가 네.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국민들에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국민들에게는 아니다. 권력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행동은 한 거는 맞아요. 네. 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나이 먹은 선배 국회의원들이나
좀 나이 먹은 뭐 정치인들에게는 싸가지 없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도 하고 말도 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단 한 번도 그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국민들에게는 예의 차리고 네.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은 이준석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예의 차리지 않는 네. 기성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훨씬 더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준석 대표를 제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신경 별로 쓰질 않았었는데 최근에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 날선 생각도 이렇게 좀 들어보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거는 참 똑똑하구나.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 네. 저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판단력 있는 사람이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는 날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보수 우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 대단히 역량 있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네. 그건 대한민국의 축복과 같은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시간은 당신 편이다. 앞으로 20, 30년 동안 정치는 당신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순간의 어려움 그거 뭐 지지 말고 꼭 잘 이겨내라 그랬더니 제가 뭐 그럴 사람입니까?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꼭 그 이준석 대표가 내년 총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의원들을 모셔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어찌 보면 참모가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참모가 조언을 하고 잔소리하는 거를 넘어서서 본인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준비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저도 중요한 의원들 많이 모셔봤는데요. 불안했어요. 말 실수할까 봐. 네. 행동 실수할까 봐.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는 적어도 그러한 불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여튼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다. 아, 굉장히 걸출한 정치인이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세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내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들이 다 있는 것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입장이 있어야 다른 입장을 가져와서 어디까지 합의하고 맞춰볼 수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전 그런 정치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기본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점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쿨하게 합의하는 네. 이런 정치가 좀 필요한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훈훈하게 끝났습니다.